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어렸을 때도 마녀하면 참 무서웠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도 내 마녀의 날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양 시장 모두 힘쓰지 못한 하루였는데요. 네, 코스피도 1.5% 넘게 떨어지면서 3,110선까지 밀려 나섭니다. 네, 간밤새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더해져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를 계속해서 쌍끌이 매도에 나섰고 또 개인 홀로 순매수하면서 힘겹게 지수를 떠받쳤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 분위기가 번졌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로 어제에 이어서 추가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네, 코스닥에서는 0.25% 빠지면서 1,03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역시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섰습니다. 국내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키워가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꼼꼼한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죠. 저희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검증된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서울경제TV에서 무료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주유소의 든든한 두 위원님이시죠. 이주현 위원님과 최재원 위원님께서 이기는 투자 전략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내일 모레죠. 이번 주 토요일 9월 11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바로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투자 팁들을 많이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좋은 정보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언제나 이 빨간 양봉 기운을 불어넣어주시는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정말 좀 이벤트들이 많은 하루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정장이 예견된 시나리오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하루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저께 제가 이제 주유소에서 내일장 전망을 이야기 드릴 때, 네. 현물이 외인들이 한 1조 1천억 정도, 그러니까 11조 정도, 11조 1천억 정도의 이렇게 순매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6월 달 이제 끝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이렇게 현물을 많이 파는 데다가 선물 포지션이 이제 1조 6천억 정도 가량 이렇게 하방으로 좀 베팅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뭐 글로벌적인 이슈들, 성장성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그래서 하방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뭐 예상했던 대로 조정장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테마주들 굉장히 좀 개별주들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대선 관련된 인맥주라든지 정책주 위주로 좀 보셨던 분들께서는 딱히 그렇게 힘든 장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제 또 오늘 장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 주셨었는데 사실 이렇게 혼자 외롭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전문가의 해안이 있다면 보다 더 든든한 대응 전략 가져갈 수 있겠죠. 네, 혼자서 외롭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다양한 투자 팁들 많이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C를 매수했습니다. SKC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만 천 원입니다. 15만 천 원의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15% 정도 됩니다. 15% 비중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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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16만 5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네.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계속 빠지는 장 속에서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첫 번째 전화 상담이 이렇게 또 행복한 고민 상담이라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은데요. 보유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은 뭐 목표 매도가가 좀 궁금하신 걸까요? 이번에 좀 매도가가 좀 알고 싶었어요. 네. 목표 지금, 매도가가 궁금하신 거죠? 예. 내일이나 모레면 18만 원 갈 수 있을까? 네. 18만 원을 좀 목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봐주실지 바로 넘겨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잘 사셨네요. 축하드리겠고요. 예. 선생님 18만 원에 파시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딱 신고가 전고 좀 돌파하면 18만 원이네요, 바로. 예. 그렇게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언제, 오늘,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가능합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16만 원짜리를 뭐 이탈한다, 그러니까 뭐 오늘 갭 상승 출발한 위치를 갖다가 다시 깨고 내린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뭐 한 3, 4일 안에 반등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세요? 한 네. 일주일 정도 안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러니까 요번에 오늘 아침에 갭이 떴잖아요. 예. 예, 요 구간이 굉장히 이제 깨면 안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방향을 지금 조정을 받다가 방향을 위로 탁 틀어줬어요. 그리고 요번에 조정 나오는 구간에 보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샀단 말이에요, 기관이랑. 네네, 같이 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구간에서 뭐 선생님 매수하신 딱 시점이 그 구간인데, 네. 뭐 지금 계속 우상향 흐름 추세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리고 뭐 추세대 상단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8만 원까지는 저는 무리 없이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선생님이 예상하셨던 그런 시나리오대로 아마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오후에 못 올린 게 제 생각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조금 기다려 보시죠. 뭐 한 2, 3일 내로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가 18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제가 에코 플라스틱을 샀는데,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610원에 매매했고요. 예. 한 55에서 한 60% 되거든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네. 숫자를 한 개 잘못 눌러가지고. 근데 오늘 또 20% 넘게 이제 네, 빠지면서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한 14%인가 됐을 때, 네. 한 100개 구매한다는 게 1000개를 잘못 눌러가지고, 구조로 계속 내려가길래. 근데 장시간 외에도 계속 내려가 있어가지고 지금. 네. 근데 또 유상증자한다길래 그래서 지금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또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당장 이제 내일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 또 바로 진단을 받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어떻게 오늘 사셨다고 했나요? 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사실은 100개를 누른다는 게 1000개를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하자마자 2, 3만 내려가는데, 좀 더 있으면 괜찮아지려나 생각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 끝나니까 더 내려가고, 근데 그 뒤로 유상증자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어저께 상한가 쳤다가 오늘 이렇게 갭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의심을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안 내려가겠지. 그 혼자 생각했어. 그렇구나. 근데 그 와중에 또 잘못 눌러가지고 공 하나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눌렸으면 추가 매수라도 밑에서 했을 텐데, 그죠? 근데 내려가는 게 장난 아니게 내려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혹시 단기 매매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아니요, 제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한 달 되셨다고요? 예. 선생님 어떡하지? 선생님. 내가 손해를 보더라 내일 아침부터 바로 팔아야 되나. 네, 그래서. 지금 투자금을요, 선생님. 네. 4분의 1로 줄이세요. 네네. 4분의 1로 줄이고 네. 그거를 이제 깡통을 4번을 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네. 수업료다 생각하시고 4분의 1로 줄이세요. 그래야지 수업료를 조금밖에 안 내고 추후에 4분의 1로 줄여놨다가 4분의 3은 선생님이 어느 정도 시장이 익숙해지고 나서 네. 선생님만의 어떤 원칙,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는 사고 어떤 종목은 사고 어떨 때는 팔고 이런 기준이 좀 잡혔을 때 그때 가서 선생님이 이제 그 4분의 3을 다시 투입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방식대로 선생님 하시게 되면요. 네. 벌었다가 잃었다가 벌었다가 잃었다가 하면서 다 까먹을 거예요, 결국은. 네, 제가 지금 그런.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악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선생님 그런데요. 네. 그 유상증자 그 네이버 보니까 그 찾아보니까 그 유상증자가 2,900 얼마 딱 한다 하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유상증자를 한다고 하던데요. 네,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2,900 얼마더라고. 3,000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그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이거 아예 다 팔아야 되나? 그게 고민돼서 전화 드렸어요. 거기까지 안 내려가요, 선생님. 그래요? 네, 거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갈 거였으면 오늘 상한가 갔겠죠. 그죠? 거기까지는 안 내려갈 거고, 이거는 유상증자를 이제 그 가격쯤에 하겠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결정이 난 게 아니에요.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최근 기간 간의 평균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유상증자 가격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상증자 가격 때문에 가격이 너무 낮아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유상증자는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면 가격적으로 4,250원이라는 지지 라인이 있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멈춰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등은 한번 나올 거고요. 네. 선생님 매수가까지는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아마 반등이 나오면 한 4,500원 정도, 4,600원 정도 그 사이에서 좀 저항을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뭐 4,6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밀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후부터 반등할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좀 기다려 보시고 사실 지금 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100억이에요. 네네. 그런데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가 1,000억이 나왔습니다. 100억이 나왔어요. 100억이. 그러면 자료를 좀 봤거든요. 네. 그러면 3분기, 4분기 실적 생각하면 저평가예요, 저평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수익이 좀 더 올릴 것 같더라. 회사 그 재무 그 보니까 될 것 같은데 불안해가지고 다 팔아야 되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비중이 크시니까 반등 기다리셨다가
네. 정리를 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뭐 내일부터 반등이 바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4,250원 한 차례 이탈시켰다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온다면요. 선생님 매수가보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유상증자 이슈만 좀 지나고 나면.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조정이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손실을 보고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요. 반등이 만약에 내일 나오거나 모레 나와가지고 4,500원에서 4,600원 정도 오면 선생님 비중이 55%는 너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그 가격대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한 뭐 15%에서 20% 정도는 흐름 좀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내는 데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진짜 줄이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거를 아침 일찍 팔아야 되나요? 뭐, 보다가 더 내려갈까봐 혹시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게 제일 걱정이 돼가지고. 아, 네. 어쩔 수 없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하셔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이런 종목, 저런 종목 경험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유상증자도 겪어보시고, 이러려고 하면, 네. 이 경험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지금 너무 실력에 비해서 큰 돈을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가지고 못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장을 직접 겪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보관해 두셨던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은 욕심 때문에 돈을 많이 넣고 하게 되는데 보통 투자자분들이 주린이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으로 했는데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 정말 천재인가 봐. 나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서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 장 열리기 전에 걸어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가에 그냥 걸어 놓으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주식 시작하신 지 한 달밖에 안 된 이 주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식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 먼저 비중을 좀 줄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이 4,600원까지 반등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대응하자라고 전략 챙겨 주셨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이렇게 명료하고 또 시원하게 종목 상담해 주시는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15 이주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 시간 외에도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넥센 GT 11,050원에 40%요. 넥슨 GT 11,050원의 비중은 40% 맞으실까요? 예. 네, 비중이 좀 있으신 편이고 넥슨 GT 혹시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에요. 지금 한 네. 3주 됐어요. 3주 정도 가지고 계셨고 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 2만 원이 넘는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네. 올라가는지 아니면 더 떨어질 건지. 네, 지금 이제 매수가 부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만 원 선을 넘어줄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왜 사시게 되신 거예요? 게임주고 좀 아니 2만 원대 왔다 갔다 했던 주식이라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샀거든요. 근데 중국 규제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죠. 저는 이제 게임주들 쪽은 일단은 중국 규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위메이드처럼 이렇게 우상향으로 상승세를 강하게 타고 있는 종목이 아닌 다음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긴 해요. 그런데 뭐 또 다른 사람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 선생님이 매수하신 가격은 저는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 그래요? 손실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네. 그렇죠. 그 최근에 이제 거의 저점 구간에서 일단 매수는 잘 하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려고 하면 1,500원이라는 자리가 지금 최근에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22,80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상승 시세를 다 내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모멘텀을 상실해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제 생각에 지금 앞에 쭉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흐름의 한 중간쯤 아래에서 좀 잡은 것 같아요. 잘 잡으셨어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매수는 정말 잘했는데 대응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이 예상했던 대로 뭐 기업이 2만 원이나 했던 게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반등은 줄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 선생님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안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딱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선생님 손절은 혹시 생각을 해두고 계세요? 손절은 지금 8,000원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8,000원요? 예. 위로는 얼마나 보고 계신데요? 위로는 12,000원. 위로는 12,000원요. 예. 그러면 선생님 예. 이게 지금 11,000원에 샀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12,000원 위로 보고 있으면 1,000원 차이를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4%, 15% 정도 올라가야 돼요. 예. 아래로 8,000원까지 보게 되면 20%가 넘는 손실인데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이러면. 그죠? 아, 그런가? 손절을 잡으려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야 되긴 한데 어쨌든 8,000원이라는 자리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잡으셔도 저는 괜찮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 생각에 1,500원 자리를 뭐 1,400원, 1,300원까지 밀릴 수 있지만 당일날 깬 날, 당일날 바로 아래 꼬리 달고 못 올라오면요.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짧게 손절을 여기서 끊어내고요. 그 다음에 한 20% 정도 더 빠져가지고 8,000원 자리에서 다시 사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13,000원에 만약에 손절을 끊어내시게 되면 매수하신 평단에서 손절을 얼마나 하시게 되냐면 한 6, 7%밖에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6%, 7% 손실을 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2% 손실을 보고 있다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든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마냥 마이너스 20% 난 상태로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이너스 6% 딱 잘라내고 현금 들고 있다가 8,000원 왔을 때 차라리 공략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리 최근에 딱 최저점이었던 1,500원, 그러니까 1,300원까지 제가 손절가를 드릴게요. 그러면 1,300원 딱 기준 잡으시고요. 이 가격대 깨지면, 그러니까 1,300원이 깨진다. 1,250원 아니면 1,300원 이렇게 깨진다. 그러니까 가격이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 그냥 다 던지고 현금을 딱 보유하시고요. 여기를 이탈을 안 한다. 그러면 보유하셨다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12,000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12,000원이라는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 8,000원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손절가만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린 거예요.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대응을 하시면 손실은 내가 만약에 지금 선생님 매수가에서 손실은 나면 한 6% 나는데 올라가면 14%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야. 그렇다면 뭐 베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손실이 딱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냥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올라왔을 때는 딱 수익을 챙기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 미치는 장사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1,300원 기준선 잡아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큰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 휴마시스요. 네네, 매수가랑 어.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8,000원에 5%인데요. 예. 좀 많이 내려 있어서 어떻게 좋을지 여쭤보느라고요.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몇 개월, 한 2개월 됐나? 한 2개월 정도 되셨고요. 예, 그런 네, 것 같은데. 매수하신 뒤로 예. 한번 좀 수익 실현 기회는 없으셨나요? 했어요. 했어요. 하고서 남은 네. 거예요. 수익 실현하시고 예. 이제 5% 정도 네. 비중이 남으신 건데 네.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네.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도 또 보니까 이 장 초반에 들어줬다가 또 다시 음봉 마감을 한 모습인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바로 진단받아 볼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 정도 비중 있으셨다가 5% 남기신 거예요? 15% 정도? 15% 정도 되는데, 이거 남기고 나머지는 수익 봤죠. 10% 정도는 수익 챙겼고. 네. 그러면 네. 수익은 선생님 한 몇 % 정도 보셨어요? 이게 18,000, 한 2만 4, 5천 원 될까? 그렇게. 많이 한것 보셨다, 같아요. 그죠? 네, 괜찮았어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손절해도 선생님 별로 그거 없으시겠네. 예, 그렇게 하면은 되기는 하는데, 네. 이거를 손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추가 매수를 해서 나오는 게 좋을지 여쭤보느라고요. 추가 매수라. 휴마시스가 지금 뭐 어떤 종목인지는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네. 진단. 진단 키트잖아요, 그죠? 네네, 진단 키트. 글쎄요, 진단 키트가 물론 제 생각에는 피크아웃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델타 변이도 확산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검사는 계속 받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피크아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이 결정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가도 워낙 많이 올랐고요. 2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봤을 때 뭐 올해 연말까지 하면 뭐 한 200억에서 한 300억 정도 정말 많이 봐서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한 분기에 뭐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확 터지지 않는 다음에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뒤에 올라올지 모르는 그 파동을 기다리면서 네. 저점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뭐 피크아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정리 관점으로 보고요. 네. 14,000원 깨지면 예. 그냥 손절을 해버리세요, 선생님. 네. 네, 딱 14,000원 그냥 기준 잡고 네. 여기 깨지면 뭐 이제 털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14,00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괜찮나요? 오늘 저점이 네. 14,350원이었거든요.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보통 이제 이 십자가 형태의 캔들이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데 네. 조정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도지 캔들이 딱 나오고 나면 예. 이게 저점이든 고점이든요. 예. 이게 추세가 반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예.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아침 시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시가와 종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가부터 아침부터 좀 띄워서 출발해 준다면 여기서 반등의 여지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7월 후반부터 해서 이렇게 종목이 계속 하락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네. 올라오더라도 17,000원 정도가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생각해야지 얘는 요번에 올라오면 뚫어낼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훨씬 더 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네네. 하세요, 선생님. 네. 14,000원 손절가 잡고 어차피 5%고 수익도 많이 예. 내셨으니까 네. 그냥 뭐 17,000원 저항 자리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네. 17,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거나 하면 가져가고 예. 거기서
못 올라가고 조금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거기서 16,000원까지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예. 그때 가서 그냥 선생님이 14,000원 손절보다는 16,000원 손절이 이득이니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네. 선생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네. 그때 예. 문의 주시면 또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휴마시스 이 진단 키트 관련주죠.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17,000원을 돌파하는지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6,000원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손절하는 전략도 세워주셨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이런 대응 전략은 노란톡을 통해서 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은 방송 시간 외에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원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한국 파마. 한국 파마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83,000원에 30%. 83,000원에 비중은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좀 고점에 들어가셨네요. 네네네. 한국 파마 처음에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치매, 경부용 네네. 알고 그냥 이제 밑에서 사서 한번 팔고 다시 산 거예요. 한번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예. 다시 재진입을 하신 건데요. 예. 네, 30% 비중 있으신데 수익 실현해서 나올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중이 30%네. 네. 어떻게 이렇게 고점에서 또 추격 매수를 하셔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저항 자리인데 그죠? 예. 근데 어, 오늘 장애 시장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시간 내에서 좀 올랐어요? 예.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까지는 좀 조정이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예. 내일 시가를 좀 띄워주면 제 생각에는 뭐 한 75,000원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참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참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깔끔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박스권을 한참 그리면서 이제 돌파를 여러 번 해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네. 이게 누르다가 또 올라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예. 일단은 요거는 네. 선생님 제 생각인데 네. 선생님 매수가까지 83,000원까지 온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느 정도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네. 손실폭을 줄여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77,600원짜리가 지금 딱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77,000원, 77,500원, 77,000 그게 5일선 닿는 선인가요? 아니요. 올선이 아니라 보자. 네. 77,500원이면 이게 내일 정도 되면 올선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월 올선 저항 받으러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보이지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재료가 일단 뭐 치료제 관련된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게 제 생각에 추세는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 완전 꺾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래서 갖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여전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하단 자리에서 이렇게 오늘 또 살짝 반등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시가를 내일 일단 뭐 올려서 출발을 해준다. 얼마 정도나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려서 출발을 해준다 하면 어느 정도 반등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5일선 저항받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한 75,000원? 77,000원 요 사이일 것 같거든요. 예. 많이 올라오면 77,500원일 것 같고 그러면 그때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좀 정리를 해서 만약 올라가면 일단은 선생님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진입을 하셨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손절을 해야 되는 데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해 벌을 받는다 생각을 하시고 네, 네, 네. 일단 손절을 그래도 손실을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네. 뭐 이렇게 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나오셔도 네, 될 네,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반은, 듭니다. 반은 나오고 반만 남기라. 네, 반은 일단 뭐 매수가까지 좀 기다려 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지금 주봉 봐서는 이번 주 조정 끝내고 나면 다음 주에 시세를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 9월 달까지 9월 전까지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굉장히 강하게 계속 움직였어요. 예, 그런데 예. 9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바뀌었거든요. 대선 테마들 네. 돌고 뭐 네. 정책주들 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이제 흐름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동안에는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된 테마들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게 네. 이제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일단 저점을 잡아주는 그림으로 간다. 67,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 반등의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 실질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이 깨지는 가격은 63,000원 이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 예. 그렇게 하면 선생님 손절 못 하잖아요. 그죠? 아, 예, 예. 아니, 저까지- 저는 예. 예. 저는 조금 더 보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사실 저 앞전 94,000원대 돌파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보통 물리는데요. 예,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마지노선은 손절가를 딱 잡아놓고 예, 예, 예. 아 이게 바로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구나 했을 때는 발을 탁 빼야 돼요. 거기가 최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 예, 예. 예, 여기가 이제 앞에 보면 94,800원이 꼭지지만 분봉으로 살펴보면 그 전에 저항대가 분명히 먼저 나왔거든요. 그 가격대가 딱 83,000원에서 85,000원 사이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다 보시면 되고. 85,000원에 팔고 85,500원에 일부는 팔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남으신 거구나. 예, 어쨌든 선생님, 요거는 예. 제가 봤을 때 추세적인 부분은 아직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예. 지켜봐야 되는 종목 분명히 맞고 시장에서 네.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그냥 쉽게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예, 예. 65,000원 정도를 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아, 그러니까 21선 깨질 때야. 그렇죠. 21선 깨지고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네, 네, 네. 요 구간이 이제 분봉상 보게 되면 뭐 좀 굉장히 강한 뭐 지지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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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구간을 이탈 안 나온 다음 반등은 뭐 한번 줄 수 있다. 근데 반등 폭은 사실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85,000원까지 올라오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이슈가 좀 대단한 게 나와준다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섹터들로 매기가 한번 확 쏠리는 그런 흐름이 한번 또 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럼 일단- 흐름이 지금 갑자기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아,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시고요. 뭐 일단 시장 한 며칠 안 좋았잖아요, 이틀 정도. 예, 예, 예. 예, 안 좋으면서 뭐 조정 나오는 동안에 또 누군가는 분명히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죠? 네, 네, 네. 그 매수한 사람들이 세력이라면 강하게 또 올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아, 걱정하지 예. 마시고 기준만 딱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파마 종목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75,000원 선까지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손실폭을 줄여서 탈출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큰 도움 얻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LG전자입니다. LG전자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예, 16만 9,500원입니다. 네, 비중은요? 25%요. 25% 비중이시고, 예, 4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나요? 한꺼번에 한 거 아니고 중간에 물타기도 몇 번 많이 했습니다. 물타기. 아, 그러셨군요. 예, 이 애플카 협력 소식에 얼마 전에 10% 급등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바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애플카 우리 LG전자가 주가가
예. 지금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는 듯 했는데 좀 지속적으로 치고 올라가질 못한다, 그죠? 저 방송에서 뭐 19만 원까지 뭐 20만 원까지 뭐 간다고 해서 계속 샀거든요, 물타기로.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더 떨어지네요, 계속.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샀어요. LG전자. 그렇죠. 일단 근데 기업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 수치적으로 보면 예. 뭐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뭐 8천억, 뭐 연말까지 해서 지금 뭐 1조 6천억에서 뭐 지금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간으로 보면 지금 2조 6천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올 연말까지 하면 4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20조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23조인데 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일단 한번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크게 모바일 사업부를 일단 없앴고 그렇다면 뭐 이런 부분에서 나던 손실 부분이 이제는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애플카 관련해서 이파워트레인, LG 이파워트레인인가 요 합작법인 세워놓은 것도 제 생각에는 조만간 관련해서 또 이슈들이 나올 건데 제 생각에 지금 LG전자가 주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플카 관련된 이슈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고 좋은 이슈고 제 생각엔 LG전자를 앞으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LG화학에서 지금 GM에 납품했던 볼트에 들어간 배터리가 화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 불이 한번 나면 전소될 때까지 타버리니까 뭐 이렇게 흔적이 안 남아요. 그런데 이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전기차 거기서도 이제 불이 한번 나가지고 이게 배터리 문제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놓고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현대랑 LG에서 반반하기로 이제 이렇게 리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됐던 거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LG화학의 배터리를 이렇게 모듈화 시키는 거를 LG전자에서 작업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실적적인 부분에서 데미지를 분명히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악재로 작용을 해서 지금 계속 못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좀 많이 안 좋아요. 사실 굉장히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습니다. 기관 외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수급으로 지금 주가를 받쳐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요게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애플카라는 이런 이슈가 조금 더 이런 뭐 부각이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한 그런 팔로업 되는 기사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제 생각엔 충분히 다시 한번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19만 원 뭐 넘길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19만 원은 그럼 올해 갈 수 있겠나요? 못 가죠. 너무. 올해 갈 수 있을지 못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릴 거냐 안 밀릴 거냐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이제 저점 자리인 13만 7천 원짜리 있죠. 요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세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상방으로 돌릴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올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올해 지금 9월 달이잖아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석 달 남았거든요. 석 달 만약에 13만 7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상방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3개월 안에는 충분히 17만 원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게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길게 좀 생각하고 그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비중만 더 늘리진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LG전자는 이 애플카 이슈가 굉장히 좋은 재료이기는 하지만 그 재료가 크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LG화학의 악재 이슈가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럭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LS 일렉트릭, 매수가는 88,4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시네요. 네, 도와주시죠, 위원님. 네, LS 일렉트릭. 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그 전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좀 사업을 크게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대한전선하고 이제 투탑이었었죠, 국내에. 그랬는데 지금 대한전선이 좀 많이 안 좋아졌고 아마 마켓시어가 가장 큰 회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 2020년까지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매출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향세를 타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실적적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수가가 88,400원. 굉장히 오래전에 사셨나 봐요. 지금 보니까 88,400원이면 2018년도도 아니고 2011년도에 매수를 하신 건데 정말 장기적으로 잘 버텨내셨네요. 좀 코로나19처럼 많이 내려갔을 때 좀 많이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영업이익 1,600억, 15. 뭐 제 생각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약간 적정 주가 수준 같은데 84,000원까지 뭐 내후년이랑 2, 3년 정도 나올 추정치를 생각을 하면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단이 좀 필요 없는 그런 종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8,400원 그냥 버텨내세요, 선생님. 버텨내시고 가져가시면 매수가까지 올라올 거고 그 사이에 뭐 일단 배당금 꾸준히 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망할 회사도 절대 아니고 실적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투자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장기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길게 보시면서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채택되지 못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네,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위원님 이제 내일이면 또 이번 주에 마지막 장이 열리는데 네. 또 내일장 전략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네, 내일장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락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좀 예견을 했었고 보수적으로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 조정이 나온 거를 매수 관점으로 일단 접근을 하되 좀 보수적으로 현금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유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수가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말고 일단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고요. 오늘 도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20선 안착하는 흐름이라면 내일 정도 시가 상승 출발 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역시나 5일선을 회복해 주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저점 구간 이탈해서 3,100포인트 이전의 지지 라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던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 하면 그러니까 3,085포인트에서 90포인트 정도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이 구간 이탈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중 바닥 찍으러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말씀드린다면 이 지금 21선을 주봉상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점 자리를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간을 이탈할 시에는 심각하게 계좌의 현금 비중을 좀 크게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뭐 지금 며칠 동안 개별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강하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되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한번 취해보시고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고 가치 투자를 하고 기업의 밸류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 그런 기업들은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현금 보유에 대한 조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란톡 통화 소중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빠른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